유명한데 많이 해봤어. 방송국도 많이 해봤고, KBS도 해봤고, SBS도 해봤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봤고, 대한축구협회도 해봤고, 프로축구연맹도 해봤고, 에어비앤비도 해봤고, BTS 나온 에어비앤비도 해봤고, 속초에 생긴데 카시아호텔도 해봤고, 엄청 많이 해봤지. 그리고 근데 촬영으로는 진짜 많은데 지금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생각나는 것만 말했을 때 정도지. 네. 가장 비싼 드론 뭐 날려보셨어요? 사실 저는 드론 이 촬영 감독도 했지만, 사실 저는 드론으로 우리나라에서 H그룹 있잖아요. H그룹에서 드론 담당자로 일을 했었어요. 그때 날렸던 드론이 3억이 넘었어요. 사실 저는 그 작년에 에어비앤비에서 그 한강대교에 있는 호텔을 촬영을 했는데,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용산 한강대교를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신고한 거야. 사실 저는 그때 국방부 허가 받았고 항공촬영 허가 다 받았고, 촬영하기 전에 심지어 경찰에 전화했어. 내가 일부러 경찰에 전화했어. 어디 드론 날릴 거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디에 오셨나요? 저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마음의 고향 같은 곳 두물머리에 왔습니다. 오, 왜 마음의 고향이에요? 제가 바쁜 일상 살아가다가 지칠 때마다 약간 힐링이 필요한 곳에서 좀 드론을 날리고 싶다 하는 곳이면은 전 딱 첫 번째가 두물머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일단 예쁘게 나오고, 가장 중요한 드론은 허가받지 않고 날릴 수 있는 곳이 필요해요. 근데 이쪽이 허가받지 않고 날릴 수 있는 곳이에요. 드론은 어떻게 시작하게 됐어요? 저는 드론을 2012년도에 전역을 했는데, 그때 제가 원래 예전부터 RC에 관심이 많았어요. 리모트 컨트롤러. 네. 근데 그때 제가 배낭여행을 가보고 싶어가지고 알아보다가 비행기에 카메라가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제품으로 나온 거예요. 그게 처음 나왔던 게 DJI였어요. 그때 팬텀2 비전2 플러스라고, 그때 2012년도 당시에 가격이 270만 원 가까이 했었어요. 근데 270만 원이 대학생한테 큰 돈이었어요. 지금 큰 돈인데 2012년도면은 벌써 13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영어 잘하는 친구를 대동한 후에 DJ에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세계여행 가려고 한 친구인데 드론을 가지고 싶다. 근데 너무 비싸다. 혹시나 조금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냐? DJ에 메일을 보냈는데, 웃긴 거죠. 말이 안 되는데 답장이 왔어요. 우리 회사도 대학생이 만든 회사고, 나는 너의 꿈을 응원한다 하면서 정말 저렴하게 팬텀2 비전2 플러스를 받았어요. 당시에 DJI가 되게 그때는 어떻게 보면은 R2R 제품으로 거의 처음 나온 회사인데, 예전에 처음 드론 나왔을 때는 저도 드론에 대한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도 알고 있긴 했었는데, 완제품으로 그렇게 상용화된 거는 거의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온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날리셨네요. 그쵸. 어떻게 보면 상용화 됐을 때 제가 진짜 말이 안 되는 게, 첫 영상부터 이렇게 막 가까이 날린 게 아니라 그날 드론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드론 그 수신 방식이, 영상은 와이파이로 받았거든? 지금이랑 좀 다르지? 네. 근데 그거를 가지고 그때는 잘 모르기 때문에 멀리 보내버린 거야. 그냥 첫날 받는 날 진짜 드론이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돈 날렸다, 끝났다, 뭐 이제 어쩔 수 없다 했는데, 대박인 게 그날 드론이 자동 귀환을 했어. 거기로. 난 벌써 돈 날렸다, 제발 사람한테만 떨어지지 말아라. 근데 그때 보고 느꼈지. 와,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시장이구나 하고. 유명한데 많이 해봤어. 방송국도 많이 해봤고, KBS도 해봤고, SBS도 해봤고, 선거관리위원회도 해봤고, 대한축구협회도 해봤고, 프로축구연맹도 해봤고, 에어비앤비도 해봤고, BTS 나온 에어비앤비도 해봤고, 속초에 생긴데 카시아호텔도 해봤고, 엄청 많이 해봤지. 그리고 근데 촬영으로는 진짜 많은데 지금 나열할 수 없을 만큼 생각나는 것만 말했을 때 정도지. 근데 내가 드론으로 어떻게 보면 결혼을 했잖아. 그러면 진짜 많이 했다는 거잖아. 드론으로 어떻게 보면 기반을 잡은 남자니까 나는. 예를 들어서 이제 드론을 맡기고 싶다, 촬영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걸 좀 고려해서 업체를 찾거나 그렇게 해야 될까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드론의 종류보다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능력 보기 이전에 그 사람이 정확히 이 드론 종사자인지, 항공 촬영자인지, 항공 사업자를 갖고 있는지가 정말 중요해요. 사실 지금 드론 시장이 깨진 이유가, 드론이 보편화되면서 누구도 다 날릴 수 있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게 된다면은, 일반적으로 드론은 허가받지 않고 사업자를 내지 않는 사람은 그걸로 영리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다 불법이에요, 이게. 근데 진짜 간과할 게 뭐냐면은, 그런 사람들은 드론에 보험이 가입이 안 되어 있어요. 사고 났을 때
책임 어떻게 질 건데. 진짜 그게 엄청 커요. 그래서 저는 드론 업체를 고를 때 일단 정식 허가 업체인지 보험이 들어진 드론인지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날릴 수 있는 사람인지. 자, 이 좀은 가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 기체가 정식 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정식 항공청에 등록된 드론이라는 게 이런 번호가 남아요. 이렇게 남겨져 있는 드론인지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론이 떨어졌을 때 이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인지가 이렇게 증명되는 거죠. 감독님, 근데 이 드론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엄청 많죠. 근데 이게 드론도 그 기체에 따라서 퀄리티 이런 게 차이가 많이 나나요? 사실은 영화 촬영이나 광고 촬영에서 날 수 있어요. 근데 유튜브 방송이나 TV 방송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적정 기체 이상 올라간다면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기체는 매빅 3거든요. 네. 매빅 3예요. 어떻게 보면은 DJI에서 거의 가장 오랫동안 유지된 기체죠. 이 벌써 4년 가까이 됐어요. 이렇게 4년 가까이 유지된 기체가 없었거든요. 저는 날려본 기체가 DJI에서 나온 기체를 거의 다 날려보고 팬텀 비전 2 플러스, 팬텀 3, 그 다음에 팬텀 4, 그 다음에 매빅 2, 매빅 3, 그리고 인스파이어 1, 2 다 올라가고 이번 인스파이어 3까지 날려봤으니까. 거의 드론 그냥 모든 기체 다 날려보셨네요. 그렇죠. 제가 좀 특이한 게 일단 먼저 사고 날려보는 편인 것 같아요. 드론 같은 경우도 사실 가격대가 있는데 이 가격 투자한 것 대비 쉽지 않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번씩 날려보거나 한번 꼭 해보고 싶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네. 가장 비싼 드론 뭐 날려보셨어요? 사실 저는 드론 이 촬영 감독이기도 했지만 사실 저는 드론으로 우리나라에서 H그룹 있잖아요. H그룹에서 드론 담당자로 일을 했었어요. 그때 날렸던 드론이 3억이 넘었어요. 어떤 드론이에요? 그게 M300이라는 드론이었어요. DJI M300이 들었는데 드론만 한 5천만 원 하는데 거기에 울트라 서베이어라고 그 옐로우 스캔에서 레이더 드론을 달려있던 걸 제가 날렸었어요. 그건 사실 그 산업용 드론이거든요. 현장 같은 게 공사하기 전에 이렇게 식생이 있잖아요. 나무 같은 식생 아래 집안을 정확히 볼 수 하려면은 울트라 서베이어 밑에 라이다가 달렸어요. 라이다가 달려서 라이다가 뚫고 들어가가지고 정확한 식생을 볼 수 있어서 이게 어느 정도 토사량이 있어서 절토는 얼만큼 해야 된다, 성토는 얼만큼 해야 된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공사의 기초가 되는 드론이죠. 그게 기준이 되는 드론을 날렸던 것 같아요. 날릴게. 근데 손으로 날리는 거 안 위험해요? 사실 위험하죠. 저도 인스파이어 손으로 받고 하다가 사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날개 맞아가지고 이렇게 잘 보면 흉터가 남았거든요. 쇠 자국이. 근데 이게 드론으로 받게 된 이유가, 손으로 받게 된 이유가 예전 같은 경우 드론이 더 마그네틱 센서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밑에 철 같은 게 있으면은 드론이 갑자기 어디로 가버린다거나 바다에 꽂아버리거나 그런 경우 많았거든요. 근데 또 그리고 두 번째 한 가지는 이렇게 사람이 있는 곳에 날리게 되면은 아이들이 관심이 집중돼요. 그러니까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당연히 성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막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겠지만 어린이들은 너무 관심 있고 재밌고 하니까 만져버리려고 하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키를 높게 제 손으로도 키가 안 닿기 때문에 바로 여기 날리고 받는 게 더 안정적이더라고요. 신호적으로 안정적이고 네. 또 위험적으로도 그쵸. 안정적이고. 저는 그 정도 대응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시면은 보여드릴게요. 들어왔잖아요. 다시 받을게요. 사실 이렇게 안 떨어질 때도 있는데 보시면은 봐보세요. 뭔가 다른 거 보이시나요? 잡았을 때 이 모양이거든요. 손을 위에서 봤을 때 손이 안 닳아. 어차피 안 닳아. 그 카메라를 봐보죠. 카메라가 지금 우리를 찍고 있어요. 카메라가. 근데 내려오면은 이렇게 정확히 원래 센서를 인식하고 천천히 내려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천천히 마음만 여유롭게 가진다면은 사고 날 위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이건 막 일반인이 따라하면 위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닿지 않는다고.
이상한 행동만 하지만 닿지 않는다. 크게 위험하지 않다. 그럼 이제 쭉 한번 촬영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럴까요? 그럼 날려보겠습니다. 잘 나와요?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멋지게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수면 위로 딱 한 1m 정도 떠서가지고 오고 있어요. 다시 갈게요. 이게 드론이 잘 알고 쓰면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촬영에서 성취감 느낀 것도 있었는데, 제가 2017년쯤에나 2017년에 16년도쯤에 해양경찰청에 의뢰받은 게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실종돼가지고 바다에서 그 어부분이셨는데 수색 부탁받았는데, 그걸로 드론을 찾았는데, 이게 진짜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는데 그분이 한국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인도네시아 분인가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섬과 섬 사이에 엄청 큰 공간을 드론을 찾으니까 진짜 빨리 찾더라고요. 드론이 이게 요즘 드론도 확대도 되고 그걸 하니까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갈 수 없는 걸 다 찾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때 배 탔잖아요. 맞아요. 이 바다에서 뭘 찾는 거, 배로 찾는 거 너무 힘들어요. 맞아요. 배로 찾고 사람은 눈으로 찾는 거 쉽지가 않아요. 형, 근데 그 드론 촬영이 네. 여기는 허가가 된다 했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이 허가 받는 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거기에 관해서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허가 받는 게 어렵죠. 그 어떻게 보면은 드론 날리는 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드론을 사업적으로보다는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려고 했던 이유도, 드론이 허가 받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그게 드론이 예전보다는 많이 쉬워졌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조금 더 어려운 걸 해야겠다 해서 그쪽으로 약간 방향을 틀었던 거거든요. 저는 허가 받는 게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 받는 게 아니라 항공청에서 비행 승인을 받아요. 그리고 국방부에서 사진 촬영 허가를 받아요. 그리고 또 쉽게 여기는 일단 뭐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에 찍는다. 남한산성의 문화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실은 개인이 허가 내는 경우 쉽지 않고, 지도를 잘 보는 일이에요, 진짜. 이게 얼마예요? 이거요? 그렇게 하면 한 330만 원 정도 돼요. 500이나. 이게 똑같이 생긴 게 700만 원짜리가 있는데 600만 원 가까이 되는 게 있는데, 사실 저도 그걸 썼는데 큰 차이가 없어가지고, 같은, 그러니까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만 다르고 하드웨어는 똑같아서. 근데 얘 나온 지가 오래돼서 곧 바뀔 것 같아요, 폭으로. 개인이 받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생각했을 때는 제가 특히 제일 어려운 게 서울에서 받는 게 진짜 어려워요. 근데 허가를 받았다 해서 경찰이 안 오는 게 아니야. 사실 저는 그 작년에 에어비앤비에서 그 한강대교에 있는 호텔을 촬영을 했는데, 그때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용산 한강대교를 넘어가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신고한 거야. 사실 저는 그때 국방부 허가 받았고 항공촬영 허가 다 받았고, 촬영하기 전에 심지어 경찰에 전화했어. 내가 일부러 경찰에 전화했어. 어디 드론 날릴 거다. 그러니까 신고하셔서 말씀 잘 해주셔라 했는데, 역시나 왔어. 그리고 또 심지어 그날 그 한강사업본부에 또 왔어. 드론 내려라. 왜 날리고 있냐. 그래서 저희는 이거 그 서울시랑 협약돼가지고 날리고 있는 드론이다 말씀드렸는데도 쉽지가 않더라고. 또 그날 또 파키스탄에서 무슨 대사가 왔대. 갑자기 드론이 막 나와. 헬기가 내려왔어. 근데 헬기가 내려오니까 그리고 저 드론 날릴 때 중요하실 게, 옆에 있는 유인 항공기가 있는 걸 파악하셔야 돼요. 거기 있으면 무조건 드론 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도 좀 촬영이 지연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그냥 뭐 드론 촬영을 아무데나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법적으로나 이렇게 그런 허가 경험도 많은,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엄청 중요하죠. 사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한 건데,
그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니까 네. 잘 어떻게 보면은 유도리 있게 해결해 나가야죠. 그리고 분명히 허가받기 불편한 곳에서는 분명히 날리기 때는 지 자체나 그쪽에서 많이 도움이 필요해요. 공문을 띄워준다거나.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집까지 가고 싶다.